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책동네 30일 제3회 북토크 장성호 감독님과 함께하는 킹 오브 킹스의 숨겨진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윤정도라고 하고요.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토크나 영화 관련해 모더레이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감독님 만나고 싶으실 테니까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의 감독을 해주시고요. 모펙 스튜디오의 대표님이십니다. 장성호 감독님, 큰 박수. Ladies and gentlemen, you are not King Arthur! You're going to tell a great story about forgiveness. I'd like to tell you a story, son. And a young woman named Mary would soon bring a beautiful baby. Wait, stop. I'm not about a king, and I'm not interested. It just so happens that this story is about a king. But a king of kings. 도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묘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물론 기독교적 신앙에서 도덕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도덕적이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행위 자체가 마치 저희가 성국에 가는 조건인 것처럼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관점을 제가 가져오지 않았고, 다만 빈스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기 아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준다는 그 아이디어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아이의 시선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었던 겁니다. 시효가 완료된 원작들 리스트를 제가 한 30편 정도를 뿌렸습니다. 그러다가 더 라이프 아워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른 좋은 원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더 라이프 아워를 배우냐면, 당연히 제가 크리스찬이니까도 있지만 사명과 소명의식이 발동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전략적인 사고도 있었습니다. 다른 작품들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실패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 알려진 원작은. 근데 제가 시장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인디 시장에서는 이 작품들이 다 돈을 벌었습니다. 저 예산인데도 디즈니에서 16년 일하신 분이 있어요. 디즈니의 캐스팅 보이스트리팅 부서를 처음 창설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나이가 좀 많으신데 인어공주의 미녀가에서 라이언킹 하는 그 시절에 디즈니를 부흥할 때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디즈니에서 오래 일하면 배우들하고 배우 에이전트들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배우들은 다 디즈니 작품에 출연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들의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부탁을 들어줬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작품 기획을 너무 좋아하셨고, 그분이 이제 내가 그들한테 쓸 카드가 있다는 거지. 인생에 한 번 쓴 카드를, 한 번 쓸 수 있는 카드를 이 작품을 위해 쓰겠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캐스팅이 완성이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케네스 브래너는 단순히 배우가 아니라 아카데미 감본상도 받고 감독으로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케네스 브래너가 우리 작품의 캐스팅에 응해 준 게 나머지 분들 캐스팅할 때 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케네스가 선택한 작품이야, 이렇게 되면서. 특히나 케네스 브래너 형이 저한테 감사하게도 나머지까지는 이 소재로 이 정도 시나리오 쓰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정말 훌륭하게 잘했다. 내가 이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어서 출연하게 됐다는 이런 감사한 덕담을 해주셔서 우리 캐스팅 덕토가 그 이야기를 모든 배우한테 한 거죠.
그냥 케네스가 이렇게 됐어요. 그냥 아카데미상 받은 배우들. 마카면은 제가 사실은 사진으로 스타워즈 팬이어가지고. 그 다음 인물이 로 에드워드인데요. 제이미가 디즈니에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특혜를 줬냐면 디즈니는 그 내부에 5명의 작가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디즈니 계열사에서 만든 모든 영화의 시나리오를 분석해 줍니다. 그래서 디즈니, 픽사, 루카스필름, 마블 이런 영화들의 시나리오가 오면 이분들이 시나리오 분석해서 어느 방향을 어떻게 수정해야 된다고 의견을 줍니다. 스크립트 닥터라고 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5명한테 제 시나리오를 모니터링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견을 주신 거죠. 근데 그 5명 중에 한 명이 롭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처음 시나리오를 한글로 쓰고 이제 영어로 다시 번역을 했지만 대사가 좀 어설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이미가 대사는 전문 작가한테 만지게 하자. 근데 최고의 디즈니 소속된 작가를 부탁해서 붙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신분 때문에 그러면 딱 2주만 시간을 내겠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 제이미 사무실에 가서 아침 8시에 만나서 밤 10시까지 중간에 식당도 안 갔어요. 그냥 햄버거 시켜서 피자 시켜서 그렇게 먹으면서 2주 동안 모든 대사를 다 같이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로 썼을 때 의도가 뭐였는지를 설명을 하면 그러면 적극적인 의역을 하는 거죠. 직역이 아니라 영어로 자연스럽게. 게다가 저희 작품의 대사는 이게 이제 기독교 쪽 원론주의자들한테 공격받고 있는데 현대어로 바꿨어요. 성서에 들어있는 말들은 예스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사극체인 거예요. 성공하옵나이다. 사실은 이제 성경 읽어보셔도 예스로 맞추잖아요. 근데 제가 목표로 했던 거는 어린아이들도 어려워하면 안 되고 비신자들도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가 제 목표였어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신학적 용어에 익숙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영화는 어린아이들과 비신자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완전히 현대어로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좀 더 대사가 요즘 대사여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몹이 이제 만들면 옆에서 제이미가 연기를 해보는 거예요. 입에 잘 붙는지 안 붙는지. 이거는 입에 잘 안 붙어서 이렇게 고치자는 서로 셋이서 이제 그걸 의논하는 거죠. 그리고 대사가 만들어지면 감사하게도 제이미 토마슨의 형님과 형수님이 참 뒤로 누워도 베개가 깔려있다고 예의대 신학과 교수님들이었습니다. 만세. 돈도 안 들고 그 자리에서 데이터를 보내요. 그래서 바로 확인받을 때도 있지만 다음날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이틀 후에 받기도 하고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단어를 우리가 현대적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서 신학적 용어에서 배속의 개념 랜섬이라고 하는데 그 랜섬을 저희가 베네핏으로 바꾸거든요. 대사를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 배속에 의해서 만인에게 유익이 되게 하느라라는 신학적인 해석이 자연스러워서 그 대사는 그렇게 바꾸도 된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별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천국이라는 말도 해본을 쓸지 파라다이스를 쓸지 가지고 토론을 하는 되게 정말 대사 하나하나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리 원칙주의자들은 문자 그대로 안에서 제가 마치 의도적으로 몸도 희석했다는 식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말 좀 들어주신 것 같긴 한데 제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갖는 그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지감이 생각보다 세요.
극히 부정하고 싶겠지만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쓰는 자연스러운 말들과 일상적인 어떤 것들이 다른 분들한테는 되게 이질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문 분야의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분야가 아닌 사람들은 그 말을 외계어로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 그래픽 용어를 막 떠들고 있으면 저 사람 무슨 소리 하지 싶은 거죠. 전 미대를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미학적인 관련 이야기들을 막 한다고 쳐봐요. 그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소외당하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나쁘게만 보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됐건 성경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어린아이들도 어렵지 않게 그 기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면서 롤이 붙었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대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시나리오를 칭찬한 테레스 브레너의 아까 받은 인상 중에 그 훌륭한 대사의 영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록 같은 작가가 저한테는 되게 큰 누군 같은 거죠. BTS를 좋아하게 된 건 BTS가 너무 유명해지길래 도대체 왜 유명하지? 연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음악을 찾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빠져든 겁니다. 자, BTS를 왜 뛰어났냐면 사실 저희 영화는 저는 BTS 효과를 얻어갔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BTS가 유명해져서 한류 부를 이것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BTS가 7명의 멤버가 있습니다. 근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퍼포먼스를 할 때요. 댄스 퍼포먼스 원탑이 제이홉이라는 멤버가 탁월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뭐 제이홉은 세계 탑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지민이라는 멤버가 그 다음 비슷한 수준에 요즘에는 이제 정국도 그 정도 퍼포먼스를 하지만 이제 초창기에는 제이홉 원탑에 지민이 서포트하는 나머지 멤버들은 겨우 이제 합을 맞추는 정도예요. BTS 팬 있으시면 안 되는데 RM과 슈가는 사실은 구멍이에요. 구멍. 되게 퍼포먼스가 안 돼요. 그런데 제이홉이 너무나 원탑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한만 맞춰도 7명이 다 엄청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BTS의 효과예요. 저희 영화도 사실은 고지곳대로 보면 허술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당연하죠. 한계가 있죠. 제작비 아무리 저희가 효율적으로 쓰려고 해도 헐리우드 얼마 전에 개봉한 페데머는 제작비가 1억 2,500만 불이었어요. 저희의 6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인데 비슷해 보이려고 하면 저희는 속임수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월터, 고양이 윌라, 디킨스 중요한 캐릭터들만 제가 극강으로 완성도를 올리고 나머지는 대략 했어요. 그래서 관객들은 이제 그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허술한 걸 눈치를 잘 못 채는 거죠. 근데 헐리우드는 모든 요소의 완성도가 다 극강이에요. 모든 멤버가 제이홉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엄청난 아티스트들과 인프라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제이홉 내세우고 나머지를 한만 맞춘 거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제이홉은 김우영 촬영 감독이었어요. 애니메이션이었지만 아까 언년이라는 게임 엔진 말씀드렸죠. 실제 영화 촬영하듯이 조명 치고 실제 영화처럼 카메라를 움직이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지만 실사 영화의 촬영 감독의 역량을 최대치로 활용을 한 겁니다. 다른 애니메이션 국내에서 만든 작품들은 인물과 근경만 3D로 만들고 배경을 대략 2D 레이어 가지고 그냥 대충 맞춰서 합성하고 끝내는데 저희는 모든 요소를 다 풀 3D로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카메라가 움직이고 실제로 라이팅하는 효과가 고스란히 사용되고 그래서 저희 작품이 조명 레이아웃이 되게 아름답게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작품의 제이홉 BTS 효과였다.
구독, 좋아, 알림 설정 꼭